오즈의 마법사 제 17장 기구가 띄워진 방법. 사흘이라는 시간이 도로시에게는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어요. 오즈에게서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한 채 흘러간 그 시간은 작고 여린 소녀에게는 그저 슬프고 외로운 나날들의 연속이었답니다. 캔자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 그녀의 마음은 늘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녀의 소중한 친구들은 달랐어요. 허수아비, 양철나무꾼, 그리고 사자까지 모두들 자신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에 행복해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도로시는 친구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쓸쓸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허수아비는 언제나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답니다. 자신의 머릿속에는 이제 더 이상 집이 아니라 아주 훌륭하고 기발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다고 자랑했어요. 물론 그게 어떤 생각인지는 아무에게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았지만요. 왜냐하면 자신 말고는 아무도 그 심오한 생각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때때로 혼자서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곤 했어요. 그의 눈빛은 전과는 다르게 아주 총명하게 빛났답니다. 이제 그는 에메랄드 시티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지혜로운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에게 조언을 구했고, 그는 항상 신중하고 현명한 답을 내놓았죠. 그럴 때마다 도로시는 허수아비 친구의 변화가 정말 놀랍다고 생각했어요. 지프로 가득했던 머리가 지혜로 가득 차다니 마법이란 참 신기한 일이죠. 양철 나무꾼이 걸을 때마다 그의 빛나는 가슴 속에서는 심장이 덜그럭덜그럭 규칙적인 소리를 냈어요. 그는 그 소리에 맞춰 발걸음을 옮기곤 했답니다. 양철 나무꾼은 도로시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로시, 이제 내 가슴 속에는 진짜 심장이 뛰고 있어. 겁쟁이 사자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었어요. 그는 위풍당당하게 자신의 힘과 용기를 선언했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자신을 두렵게 할 수 없다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는 아주 기꺼이 한 군데나 심지어 사납고 무서운 칼리다스 12마리와도 혼자서 맞서 싸울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의 갈기에서는 늠름한 기품이 느껴졌고 그의 눈빛은 용감하게 빛났답니다. 에메랄드 시티의 모든 동물들은 이제 사자를 존경했어요. 그는 숲의 왕으로서 약한 동물들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답니다. 그의 포효 소리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정의와 용기의 상징이 되었어요. 사자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의 용감한 모습을 확인하고 스스로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곤 했어요. 때로는 아주 작은 쥐가 지나가도 움찔하던 예전의 사자는 온데간데 없었죠. 이렇게 도로시만 빼고 그녀의 세 친구는 모두 자신들이 그토록 바라던 소원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도로시는 친구들의 기쁨을 보면서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쳤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캔자스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만이 가득했어요. 도로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캔자스에 있는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오즈의 궁전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예쁜 옷을 입을 수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고향을 향해 있었답니다. 에메랄드 시티의 화려한 풍경도 친구들의 즐거운 웃음소리도 캔자스의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에 대한 그녀의 그리움을 채워주지는 못했어요. 작은 토토 역시 주인이 힘들어하는 것을 아는 듯 도로시의 발치에 바싹 붙어 떨어지지 않았어요. 도로시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캔자스의 푸른 초원과 삼촌 헨리와 숙모, 엠의 따뜻한 얼굴을 떠올리며 눈물을 훔치곤 했답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어요. 그곳이야말로 그녀가 진정으로 속한 곳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덧 나흘째 되는 날, 길고 지루했던 기다림 끝에 정말 다행스럽게도 오즈가 그녀를 궁전으로 불렀어요. 도로시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왕자의 방으로 향했답니다. 방문이 스르륵 열리고 도로시가 방으로 들어서자 오즈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맞이해 주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민 끝에 해답을 찾았다는 듯한 미소가 어렴풋이 번져 있었어요. 앉으렴, 얘야. 오즈가 손짓하며 도로시에게 편안한 의자를 권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희망적인 기운이 감돌았답니다. 드디어 내가 이 신비롭고 환상적인 나라를 벗어나
너의 집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은 것 같구나. 내가 밤낮으로 고민하고 또 고민했단다. 정말요? 그럼 캔자스로 돌아갈 수 있나요? 도로시의 얼굴에는 기대와 희망이 가득 번졌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간절해서 작은 떨림마저 느껴질 정도였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은 사람처럼 반짝였어요. 오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듯 했죠. 글쎄, 캔자스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할 수 없구나. 오즈는 조심스럽게 말하며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약간의 어려움이 엿보였어요. 그곳이 정확히 어느 방향에 있는지 나도 전혀 짐작이 가지 않거든. 캔자스는 이 에메랄드 시티와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 말이야. 하지만 우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거대하고 위험한 사막을 무사히 건너는 거야. 이 사막만 건너면 내가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게 훨씬 더 쉬워질 거야. 분명히 다른 길잡이를 만날 수 있을 테니 말이야. 오즈는 도로시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해 주었어요. 그 사막을 어떻게 건널 수 있죠? 도로시가 다시 한번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사막이라는 말에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그림자가 스쳤지만 동시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내 생각을 말해주마. 작은 오즈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지혜와 자신감이 가득했답니다. 내가 이 에메랄드 시티에 처음 오게 되었을 때는 커다란 기구를 타고 하늘을 날아왔단다. 너도 역시 공중을 통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지. 강렬하고 무서운 회오리 바람에 실려서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 넓고 위험한 사막을 건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하늘을 통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 물론 내가 마법으로 회오리 바람을 만들 능력은 없지만 밤낮으로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직접 기구를 만들 수는 있을 것 같더구나. 예전 서커스단 시절에 익혔던 기술들을 떠올려봤지. 어떻게요? 도로시가 눈을 반짝이며 놀라움과 기대를 담아 물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늘을 나는 기구의 모습이 그려지는 듯 했답니다. 오즈의 말은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기구는 부드럽고 튼튼한 실크로 만들어지고 그 안에 가득 채운 가스를 가두기 위해 겉에 풀을 발라서 공기가 새지 않도록 하는 거란다. 오즈가 마치 어린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듯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이 궁전에는 아주 질 좋은 실크가 충분히 있으니 기구의 주머니를 만드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거야. 아마 사흘 정도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란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어. 이 나라에는 기구를 하늘로 높이 띄울 수 있는 가스가 전혀 없다는 거야. 가스는 아주 특별하고 희귀한 물질이라서 말이지. 띄울 수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 없겠네요. 도로시가 살짝 실망한 듯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금 걱정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희망이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었죠. 맞아. 오즈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도로시를 안심시키려는 듯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답니다. 하지만 실망하기에는 아직 일러.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단다. 뜨거운 공기로 채우면 기구를 하늘로 띄울 수 있지. 물론 뜨거운 공기는 가스만큼 완벽하고 안정적이지는 않아. 뜨거운 공기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식게 되고, 공기가 식으면 기구가 사막 한가운데로 떨어져 버려서 우리는 길을 잃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희망적인 방법이란다. 잘 계획하고 조심해서 움직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야. 오즈는 도로시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우리요? 소녀가 깜짝 놀라며 외쳤어요.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 저와 함께 가시겠다는 건가요? 제가 캔자스로 돌아가는 길을 함께 해주실 건가요? 도로시는 오즈의 예상치 못한 제안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그녀는 큰 위로를 받았답니다. 물론이지. 오즈가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진심이 가득했어요. 이제는 이런 사기꾼 행세에도 정말 지쳤단다. 매일 밤낮으로 마법사인 척 연기하는 것도 사람들 몰래 숨어 지내는 것도 이제는 너무 힘들구나. 내가 이 궁전을 떠나면 사람들은 내가 사실은 위대한 마법사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아차릴 거야. 그러면 나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잔뜩 화를 내겠지. 그래서 나는 이제껏 하루 종일 이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내야 했고, 이제는 그 생활이 너무나도 지겹구나. 차라리 너와 함께 캔자스로 돌아가서 다시 서커스단에서 일하는 편이 훨씬 더 행복하고 자유로울 것 같아. 예전처럼 천막 안에서 즐겁게 공연하고 싶단다.
오즈는 자신의 지난날을 회상하듯 아련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야말로 당신이 함께 가주신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도로시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드디어 희망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역력했답니다. 오즈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샘솟는 듯했어요. 고맙구나, 도로시. 그가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겠지? 내가 이 아름다운 실크들을 꿰매는 걸 도와준다면 우리는 바로 오늘부터 기구 만들기를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손이 빠르면 며칠 안에 완성할 수도 있단다. 오즈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도로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얼른 바늘과 실을 들었어요. 오즈가 실크 조각들을 기구 모양에 맞춰 알맞게 자를 때마다 도로시는 그 조각들을 차례로 아주 꼼꼼하고 깔끔하게 꿰매었답니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빨랐어요. 먼저 연한 초록빛 실크 한 줄,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짙은 초록색 실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짝이는 에메랄드색 줄이 차례로 이어졌어요. 오즈는 이 에메랄드 시티의 아름다운 주변 색깔과 잘 어울리도록 여러 가지 초록색 음영을 사용하여 기구를 만들고 싶어 했거든요. 그의 미적 감각은 꽤 훌륭했답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함께 바느질을 하며 기구를 만들었어요. 도로시는 오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지루함을 잊었답니다. 때로는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 사자도 찾아와 구경하며 응원의 말을 건네주었어요. 모두가 도로시와 오즈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했죠. 모든 실크 조각들을 꿰매고 이어붙이는데 자그마치 사흘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답니다. 드디어 완성된 기구는 길이 20피트가 넘는 거대한 초록색 실크 주머니였어요. 그 크기에 도로시는 물론 구경하던 친구들까지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답니다. 정말 놀랍고 웅장한 모습이었죠. 마치 거대한 용이 하늘을 향해 몸을 웅크리고 있는 듯 했어요. 그 다음 오즈는 기구의 안쪽에 묽은 풀칠을 아주 꼼꼼하게 해서 공기가 조금도 새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했어요. 그의 손길은 능숙하고 세심했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기구가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모두에게 큰 소리로 선언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뿌듯함과 자신감이 가득했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늘을 날아갈 때 타고 갈 바구니가 필요하겠구나. 오즈는 초록 수염의 병사를 불러 궁전에서 가장 크고 튼튼한 세탁 바구니를 가져오게 했어요. 병사는 오즈의 명령에 따라 재빨리 커다란 바구니를 가져왔답니다. 오즈는 그 바구니를 수많은 튼튼한 밧줄로 기구의 아랫부분에 아주 단단하게 매달았어요. 혹시라도 바구니가 떨어질까봐 겹겹이 밧줄을 묶었죠. 그의 표정에서는 빈틈없는 준비성이 엿보였답니다. 이제 정말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도로시는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오즈는 에메랄드 시티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구름 속에 사는 위대한 마법사 형제를 만나러 아주 멀리 떠난다고 알렸어요. 그는 자신의 목소리에 위엄을 담아 말했죠. 이 소식은 도시 전체로 아주 빠르게 퍼져나갔고 놀라운 마법사의 여행을 보기 위해 에메랄드 시티의 모든 시민들이 궁전 앞들로 구름처럼 몰려들었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들 기대에 찬 눈빛으로 광장에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위대한 마법사의 마지막 모습을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 서로 어깨를 부딪히며 자리를 잡았답니다. 궁전 앞 광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오즈는 완성된 기구를 궁전 앞들의 가장 넓은 곳으로 옮기게 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인 양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답니다. 웅성거림 속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양철 나무꾼은 커다란 나무더미를 쌓아 불을 피웠고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하늘로 솟구쳤답니다. 오즈는 기구의 아랫부분을 그 불 위에 들고 서서 뜨거운 불길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공기가 거대한 실크 주머니 안으로 가득 들어가게 했어요.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이죠. 점차 기구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며 둥글게 형태를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땅에서 사뿐히 떠오르더니 바구니가 땅에 살짝 닿을 듯 말 듯한 높이까지 떠올랐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그때 오즈는 재빨리 바구니 안에 올라탔어요. 그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그의 목소리는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사랑하는 에메랄드 시티의 시민들이여. 이제 나는 잠시 여러분 곁을 떠나
구름 너머에 사는 다른 위대한 마법사 형제를 만나러 아주 멀리 떠난다. 내가 없는 동안에는 내가 가장 아끼고 신뢰하는 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허수아비가 너희를 대신 다스릴 것이다. 그는 내가 인정한 지도자이니 그를 나처럼 따르고 그의 말에 귀 기울여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는 이 도시를 평화롭게 이끌어줄 것이다. 오즈는 허수아비를 가리키며 엄숙하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일제히 허수아비를 향해 고개를 숙였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무게와 권위가 실려 있었어요. 그때 기구는 뜨거운 공기로 가득 차서 매우 가벼워져 있었어요. 마치 하늘로 날아오르려는 듯 세차게 밧줄을 당기며 웅웅거리는 소리를 냈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어 기구를 위로 밀어 올리는 듯 했죠. 어서 오너라, 도로시. 마법사가 초조하고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의 손은 이미 도로시를 향해 뻗어 있었답니다. 서둘러.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 기구가 곧 날아가 버릴 거야. 이러다가는 내가 영영 캔자스로 돌아가지 못하게 될지도 몰라. 토토가 안 보여요. 도로시가 다급하게 대답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당혹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고 소중한 개, 토토를 두고 혼자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토토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죠. 도로시의 눈은 군중 속에서 토토를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토토가 멀리서 고양이 한 마리를 보고는 멍멍 짖으며 사람들의 군중 속으로 쏜살같이 뛰어드는 것이 보였어요. 도로시는 토토를 향해 전력으로 달려갔답니다. 그녀는 마침내 토토를 찾아 품에 꼭 안아들었어요. 토토는 도로시의 품에 안겨 꼬리를 흔들었답니다. 그녀는 토토를 안은 채 다시 기구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갔어요. 몇 걸음밖에 남지 않았고 오즈는 도로시를 바구니 안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손을 멀리 내밀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간절함이 가득했답니다. 바로 그 순간 퍽 하고 묶여있던 밧줄이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밧줄이 드디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툭 하고 끊어져 버린 것이죠. 기구는 도로시를 남겨둔 채 마치 자유를 찾은 새처럼 하늘로 순식간에 떠올라 버렸어요. 그 모든 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답니다. 도로시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떠오르는 기구를 올려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돌아와요. 도로시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절규하듯 비명을 질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답니다. 저도 같이 가야 해요. 저도 캔자스로 돌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기구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기구는 이미 너무나 멀리 날아가 버리고 있었어요. 돌아갈 수 없단다. 얘야. 오즈가 점점 멀어지는 바구니 위에서 아련하게 소리쳤어요. 그의 목소리도 바람에 실려 희미하게 들려왔답니다. 안녕. 너의 캔자스 집으로 꼭 돌아가렴. 오즈는 도로시를 향해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듯 했죠. 안녕. 광장에 모여있던 사람들 모두가 슬픈 목소리로 오즈에게 마지막 인사를 외쳤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위대한 마법사를 떠나보내는 아쉬움이 가득했답니다. 모든 시선은 하늘로 향했답니다. 마법사가 탄 바구니는 점점 더 높이, 더 멀리 푸른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마치 작은 점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사람들은 한동안 미동도 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대한 마법사 오즈를 그들이 본 마지막 모습이었답니다. 그가 과연 무사히 멀리 떨어진 오마하에 도착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도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어요. 그의 행방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았죠. 사람들은 서로에게 물었지만 누구도 답을 알지 못했답니다. 그가 마법사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에메랄드 시티의 사람들은 그를 아주 사랑스럽게 기억하며 서로에게 속삭였어요. 그의 이름은 전설처럼 도시 곳곳에 남아 있었답니다. 오즈는 언제나 우리의 좋은 친구였어. 한 사람이 말했어요. 그는 비록 마법사는 아니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용기를 주었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었지. 그가 여기 있을 때 우리에게 이 아름답고 눈부신 에메랄드 시티를 지어주었으니 그 공로는 잊을 수 없을 거야. 이제 그가 떠났지만 그는 우리를 다스릴 현명하고 지혜로운 허수아비를 남겨주었어. 허수아비는 오즈의 뜻을 이어받아 이 도시를 잘 이끌어줄 거야. 사람들은 오즈가 남긴 유산을 소중히 여겼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에메랄드 시티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위대한 마법사를 잃은 슬픔에 잠겼고 쉽게 위로받지 못했답니다. 그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컸어요. 그의 신비로운 존재감과 유쾌한 성격은 다시는 느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아쉬움과 함께 오즈에 대한 그리움이 오랫동안 진하게 남았답니다. 그들은 오즈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그의 전설을 이어나갔어요.